좋아요, 구독! 네, 마스터님,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특별한 교육, 특별한 이슈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현재 시장에서 가장 시청자분들에게 핫하게 다가오는 이슈에 대해서 팩트 체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준비해 주신 이슈 어떤 내용일까요? 요즘에 새마을금고 사태가 굉장히 조금 심각하죠. 네. 그리고 궁금하신 것도 많을 텐데 그렇죠. 제가 2019년부터 무료로 주말 특강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습니다. 항상 일요일 날 밤 10시에 해드리고 있고요. 뭐 저번 주도 했고 당연히 저저번 주도 했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그렇게 뭐 많이 허락은 하진 않지만 주말 특강에 준해서 여러분들한테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본적 분석에 플러스 이슈까지 어떤 식으로 교육이 진행이 되는지 살아있는 생생한 교육을 제가 일단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국내 시장, 뭐 현물 하시는 분들, 국내 선물 하시는 분들 굉장히 좀 많으실 거고요. 뭐 주식이나 선물을 하지 않으셔도 경기가 어떻게 돌아갔는지, 경제 상황이 어떤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텐데 오늘 제가 최대 이슈죠. 새마을금고 사태에 관해서 첫 번째, 새마을금고 사태 원인하고요. 두 번째, 원금 보장이 어떻게 되는지. 사실 제가 요거 이제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미디어들도 보고 뉴스도 보고 뭐 유튜브 채널도 보고요. 뭐 어떤 교수님이 하신 것도 뭐 방송도 보고 했는데 중구난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구난방이고 사실 이제 그분들은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많아요. 일단 제가 오늘 법률에 근거를 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법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그렇기는 한데 어차피 국내 시장에 지금 최대 핫 이슈이기 때문에 경기의 최대 핫 이슈이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 이해 쉽게 제가 일단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새마을금고가 지금 뱅크런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예, 수도 있는 거고요. 뱅크런. 자, 이거하고 여러분들 판박이가 뭐예요? 판박이가 실리콘밸리 뱅킹입니다. 이게 왜 판박이냐면 여러분 실리콘밸리 뱅킹이 몇 개월 전에 파산을 했죠. 파산을 했는데 제가 이것도 굉장히 좀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실제로 실리콘밸리 뱅킹이요. 돈이 없나요? 돈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뭐죠? 재무구조. 재무제표죠. 일단은 재무제표에서 미국 국채가 너무 많았고 미국 국채의 수익률이 자산 가치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재무제표의 대차대조가 안 맞아서 뭡니까? 은행 예금을 한 예금자들이 무서워서 돈을 뺀 거예요. 그래서 뱅크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사실 새마을금고도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새마을금고의 사태 원인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제가 말씀 굉장히 많이 드렸거든요. PF 대출이에요. PF 대출. 그 뭐 연체율이 많다 뭐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런 거는 그냥 다 무시하셔도 되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PF 대출인데 PF 대출은 뭡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시공사가 땅을 사요.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습니다. 근데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지으려면 돈이 필요하죠. 이 돈을 어디에서 빌렸어요? 새마을금고에서 빌렸어요. 자, 그러면 아파트를 짓고 분양을 합니다. 분양을 하면 돈이 시공사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새마을금고에서 빌린 돈을 갚고 이자까지 다 주면 뭡니까? 얘네도 돈을 벌고 새마을금고도 돈을 벌어요. 이 구조입니다. 이 구조인데 지금 어디가 깨진 거예요? 여기가 깨진 거예요. 왜? 분양이 안 되니까. 집값이 지금 많이 떨어졌죠? 분양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시공사에서 돈을 못 받으니 새마을금고에 돈을 못 주는 겁니다. 그럼 얘네도 망하죠? 돈 못 받은 얘네도 망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핵심은 PF 대출이고 그래서 연체율이 상승을 한 거고 제가 연체율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현재 연체율이 한 6.4% 정도 되는데 이 비율이 어느 정도냐면요. 2019년도 거를 제가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 이때가 1.85입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때가 1.3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은 거죠. 이 원인이 뭐예요? 일단은 PF 대출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PF 대출이 지금 잘 뜻대로 안 된 이유는 뭐예요?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왜 집값이 많이 떨어졌습니까?
이게 글로벌 이슈입니다, 여러분. 자산가치가 떨어진 이유는 뭔가요?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 하니까 뭡니까? 버블이 꺼지는 거예요. 자,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잡으면 자산 가치가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나라까지 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의 버블이 꺼지니까 분양이 안 되고 사려는 사람이 없죠. 비싼 가격에.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버니까 은행 빚도 못 갚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냥 사태의 원인, 핵심이라고 여러분들 일단은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일요일마다 하고 있는 주말 특강에 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교육방송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 되게 궁금하시죠? 예를 들면 저도 새마을금고 조합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자, 원금 보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금자보에 제가 이제 다른 채널 유튜브나 이런 거를 좀 많이 보니까 자,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정말 많거든요. 뭐 댓글만 봐도 대댓글을 봐도요. 예금자 보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금자 보호가 되기는 합니다. 과정을 일단은 제가 조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를 보시려면 이거를 보셔야 되는데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일단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은행, 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협은행, 수협은행, 그 다음에 뭐죠? 외국은행, HSBC 같은 외국은행, 그 다음에 증권회사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 그리고 종금이죠. 종금사입니다. 딱 얘네들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예금자 보호가 됩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에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습니까? 자, 여기에 지금 새마을금고가 있나요, 여러분? 새마을금고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나라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못 받아요. 보호를 못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네. 자, 원금을 보장해 주는 거는 우리나라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예금 보험공사에서 보장을 해주는 게 있고요. 두 번째, 자체 기금이 있고요. 세 번째, 우체국이 있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이 어떤 이유에서든지 파산을 해요. 여기에 예금을 맡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 예금을 맡긴 사람들은 은행이 파산하니까 돈을 못 받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고자 우리나라에서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제가 실리콘밸리 뱅킹 할 때 많이 해드렸거든요. 예금보험공사라는 공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은행이 파산을 하면 예금자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예보해서 대신 돈을 주는 건데 이게 뭡니까? 5천만 원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5천만 원까지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려면 예금보험공사에서 5천만 원을 받으려면 내가 가입한 은행이 어떻게 돼요? 그 아까 예금자보호법 상 안에 들어가 있는 은행이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5대 은행 있죠?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등등. 아까 제가 보여드린 농협은행 이런데. 자, 그러면 여기에 안 들어가 있죠. 새마을금고는. 그러니까 새마을금고는 어떤 법을 적용을 받냐면 새마을금고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적용을 받기 때문에 무슨 얘기냐?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거예요. 어디 새마을금고에서 얼마 내고 어디 새마을금고에서 어디 냅니다. 중앙으로 돈을 집결시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나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예금자한테 돈을 갚아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자, 그리고 세 번째 우체국이 있는데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100% 원리금 보장됩니다.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관할 하나요? 국가에서 관할합니다. 국가에서. 자, 일단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어떤 은행, 내가 예금을 했는데 그 은행에서 아니면 뭐 새마을금고든지 농협이든지 단위농협이든지
어떤 사태가 발생을 해요. 내가 돈을 못 받을 처지에 있으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세 가지로 돈을 일단은 5천만 원까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제가 댓글을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자, 정리를 해보면 새마을은, 저도 조합원입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는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장을 못 받아요. 그래서 예금보험공사에서 어떤 사고가 났을 때, 은행에 사고가 났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주는 겁니까? 자체 중앙회에서 주는 겁니다. 자체 중앙회에서. 자, 그럼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중앙회 기금으로 돈을 주는데 이 중앙회 기금이 돈이 모자르면 못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중앙회 기금이 돈을 못 줄 상태가 되면 돈을 못 받는 게 맞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예금보험공사라고 해서 100%의 예금이 다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100%의 예금을 줄 돈이 다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도. 그렇겠죠? 일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중앙회 기금도요. 100%의 돈을 줄 정도의 돈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충분히 얘네가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어떤 뱅크런 사태가 나타냈을 때 돈을 돌려줄 만한 자기네들의 충분한 일단은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회 기금이 전무하다, 돈을 돌려줄 게 없다라고 하면 돈을 돌려받을 게 없는 게 맞지만 일단은 기금에 충분한 돈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이해되시죠? 예. 정말 크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다. 단 여기에서 한 가지만 제가 좀 첨부를 하면 뱅크런이거든요. 자,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이론이고요. 뱅크런은요, 여러분, 이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심리예요, 심리. 오늘 뉴스 일단은 보시면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새마을금고에서 빠져나갔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내일도 계속될 거고 아마 모레도 일단은 계속될 건데 실리콘밸리 뱅킹이 이틀 만에 파산을 한 이유도 그겁니다. 뭐였죠? 심리입니다. 아, 내 예금이 없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심리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파산을 한 거죠. 새마을금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새마을금고도 뱅크런이 계속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현재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는지 요거를 보셔야 됩니다. 대응을 하는지. 네. 자, 새마을금고가 한 1,500개 정도 있다라고 합니다. 1,500개 정도에서 지금 부실로 판정될 게 한 30개 정도 있고요. 대기 중인 게 한 70개 정도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둘이 합쳐서 한 100개 정도입니다. 이 100개가 다 무너진다라고 해도 충분히 중앙회 기금으로 일단은 전부 다 할 수 있는, 전부 다 예금자 보호를 할 수 있는 그런 돈은 돼요. 돈은 일단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사태가 일어난 걸 주지를 했죠. 뭡니까? 뱅크런. 이틀 만에 엄청난 자금이 빠져나가는 뱅크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사태에 관해서 눈여겨보실 거는 돈을 받는지 못 받는지를 여러분들이 그거를 보시는 건 아닙니다. 중앙회 기금이 일단은 충분하다고 하니까 그걸 보시는 건 아니고 뭐를 보셔야 되느냐. 뱅크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정부와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치는지 요거를 일단은 보시는 게 중요하고 제가
올해 4월 1일에 강연회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6월 말에 여러분 문제 된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4월 1일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PF 대출 만기가 6월이었어요. 예, 만기가 6월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가계 대출도 굉장히 문제고 기업 대출도 굉장히 이제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준금리를 지금 계속적으로 동결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새마을금고 사태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해결이 나는지 그거 일단은 포커스에 맞춰서 좀 보셔야 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생방송이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할애를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주말 특강 이런 식으로 제가 경제에 관해서 쉽고 설명을 이렇게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실 분들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면 일단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